그리고 그 강의실이 제가 이제 3월달부터 신입생 쭉 들어오면서 학생이 50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강의실을 이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옮길 수도 있다. 어디로 가요? 몰라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일단은 학생 50명이 돼버려가지고 몇 층이에요?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잠시만요. 일찍 다니고 와야겠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월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잠깐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 보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실수하신 분들도 당연히 많고 그런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성적이 그 수업 집중도에 따라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1차 때 점수가 뭐 낮은 분들도 있고 뭐 높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이제 1차 때 좀 낮으셨던 분들이 팍 올라오시는 경향이 좀 컸거든요 이번에 특히나. 네, 그래서 수업 집중도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설날 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날 때 저한테 막 계속 질문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되게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고 설날 조금 놓으셨던 분들은 조금 낮아졌는 것 같아요. 좀 빡세게 놓으신 분들 진짜로 설날 때 거의 뭐 폭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담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면 문제점이 보일 테니까 그냥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서 그냥 내신 때 잘 보면 되는 겁니다. 얼마는 그렇게 큰 의미가 물론 의미가 있죠.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더 열심히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걸로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신 잘 보는 거기 때문에 월말은 의미가 크게 없다. 내신 잘 보는 것입니다. 월말을 아무리 잘 봐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월말을 아무리 못 봐도 내신 잘 보면 그걸 잘 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제 3월달 교재가 많이 어려워서 이제 반 이동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반 이동은 좀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요거를 이제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요거는 이제 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적으로 이제 고생을 좀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652번 잠깐 보시면서 이제 유리식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리식 먼저. 네, 유리식. 나도 내 것도 나도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유리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빠져 있거든요. 왜냐면 유리식은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유리 함수부터 바로 나와 있네요. 근데 유리식에 대한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유리식 개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식. 자, 유리식이 뭘까요? 유리식.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식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근데 이 유리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슨 꼴이냐면요. B분의 A 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꼴이 제가 유리수 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지? 이것들은 그래서 유리식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되고요. 이런 꼴도 있어요. 이런 꼴도 있고, 자, 되게 대표적인 꼴이요. 이런 꼴도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유리식은 B분의 A 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리식하고 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무리식은 뭐냐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근호가 있으면 그냥 무리식입니다. 알겠죠? 근호가 없으면 그냥 유리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유리식인데 일단 B가 절대 0은 되면 안 돼요. 이건 알고 계시죠? 이건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B는 음수면 절대 안 돼요. 음수래. 0이 되면 절대 안 된다. 0분의 4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유리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유리 함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다뤄왔던 다항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런 꼴도 사실상은 유리식이잖아요. 그치? 요런 건 뭐라 불러요? 자, 분모의 미지수가 없으면 얘는 그냥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이거 이해되심? 다항식이야. 이건 뭐야? 분모의 미지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분수식이라고 있어요. 분수식. 유리식. 얘는 싹 다 유리식이고요. 그 중에서도 얘네들은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야? 분모의 미지수가 그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요것들은 유리식이다. 분모의 미지수 없으면 그 중에서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있으면 분수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 알겠죠? 어려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다항식은 많이 다뤄왔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항함수, 이차함수 이런 것도 다뤄왔죠? 이런 것들 이차함수.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인은 요겁니다. 거의 문제에서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분수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분수식은 식에 대한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진짜 중요한 건 사실은 유리함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분수함수를 배우긴 할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분수함수를 많이 쓸 거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는 뭐야? y와 x의 관계식이었죠. x 값 하나 정해졌을 때 한 개의 y 값을 가지는 대응 관계. 자, 그럼 우리 기본적인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기본은 요겁니다. 알겠죠? 요게 유리함수의 제일 기본 꼴이에요. 알겠나요? 그렇지? 불만 없죠? 자, x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분수함수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꼴은 바로 요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x는 일단 0이 되면 안 되니까 0은 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자, 1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1 맞죠? 1,1이 되고 2 넣었을 때 2분의 1이 되네요. 2,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넣었을 때 2가 돼요. 맞나요? 그럼 이걸 쭉 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쭉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x가 아무리 커져도 0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안 돼. 여기도 0이 됐을 때 어떤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아마 x값이 계속 작아질 때마다 점점 더 커지죠. 그렇지? 야, x가 1000분의 1이어봐. 1000분의 1이면 1000대였죠? 존나 높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x가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림은 결국에는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안 어렵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유리함수 중에서 분수함수 특히나 이런 꼴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특징들 몇 개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리하는 게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정의역 한번 알아봅시다. 정의역. 자, 정의역은 뭡니까? 그렇지, x 값이죠. x가 0 제외하고 모든 실수겠죠. x 다 되죠. 0 제외하고 다 돼요. 그럼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치역입니다. 치역은 몇일까요? y 값이 실수 전체 중에서 y는 0 제외하고는 다 되죠. 그렇죠? y는 0 제외하고 모식이에요. 이렇게 되겠다. 그런 소리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근선이라는 개념하고 대칭에 대해서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대칭에 대해서. 대칭점, 대칭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자, 그 중에서 요거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원점 대칭이죠. 그렇지? 잘했습니다. 원점 대칭이에요. 자, 원점에 대해서 왜 대칭이냐? 봐봐요. 우리 아까 1,1 찍었죠. 그렇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대칭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2분의 1, 2,2분의 1과 2분의 1은 0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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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또 어디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쯤 있겠죠? 맞니? 요게 또 깔끔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대칭으로서 알겠죠? 원점에서 무조건 대칭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 점근선 x축. 우리 점근선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점근선. 점근선이 뭘까요? 축에 그치? 그치. x축에 대해서 요 축에 대해서 얘가 한없이 가까워지고 한없이 가까워지는 곳이죠. 그치? 그럼 뭐야? x축과 y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외우셔야 되겠죠? 그치? 자, 조금 더 기본적인 거 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요거 대칭인 거는 이제 알아요. 요거 대칭인 건 알거든요. 근데 대칭인 게 원점만 있을까요? 아니죠. 좀 더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그치. 얘네들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y는 x에 대해서 완벽하게 데칼코마니를 이룬다. 자, 얘하고 y는 x에 대칭이려면 얘가 2분의 1 넣었을 때 2가 여기 있어야 되죠. 맞나요? 그치. 접었을 때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2분의 1 넣었을 때 2 나오잖아요. 완벽하게 데칼코마니를 이룬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딱 접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또 하나 y는 뭐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또? 마이너스 x, 그치?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즉, 이 두 개도 딱 접었을 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그치? 그런데 여기서 요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변별력이 안 생겨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치? 자, 진짜 대칭인 거는 뭐냐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많이 갈립니다. 하나만 더 그릴게요. 대칭에 대한 고찰이 좀 없어. 대칭 고찰. 심화반이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두 개는 뭘까요? 요 두 개의 점은 뭘까요? 뭐에 대칭일까요? y는 마이너스 x에도 무조건 대칭이라고 했죠.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2,2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맞지? 자, 여기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지? 즉 기울기가 1인 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기 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는 얘도 뭐야?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고 얘도 뭐야?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해되십니까? 얘와 얘는 대칭이고 얘와 얘는 대칭이야. 뭐에 대해서?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알겠니? 되게 중요합니다. 기울기 뭐 마이너스 1인 것도 나중에 나오겠죠. 다만 기울기 1일 때는 각자 무조건 자기 짝이 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문제에서 좀 이따가 이건 제가 좀 많이 좀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꼭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 요게 만약에 음수야.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그치? y는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건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요. 그냥. 그치? 그럼 y축에 대해서 이거 두 개 대칭시키면 되겠네요? 그쵸? x에 대해다가 마이너스 붙여줬으면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주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 해볼까요? 뭐 얘 대칭시켜주고 얘 대칭시켜주면 끝인 거죠. 맞나요? 오케이?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요번에 y는 x분의 2를 그려봅시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쉽죠? 1 넣었을 때 1이었잖아요. 얘는 1 넣었을 때 2가 되겠지, 그치? 위에 있어요. 즉 뭐야? 얘도 2분의 1 넣었을 때 있잖아요. 2분의 1 넣었을 때 4가 된단 말이야. 즉 더 뚱뚱해집니다. 이해되세요? 더 뚱뚱해져요. 뚱뚱해져. 알겠지? 자, 그래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제일 기본적인 유리함수꼴은 요건데 이거 그리는 건 직접 넣어보면 알겠죠, 그렇지? 마이너스 붙이면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y는 x분의 1은 더 뚱뚱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역은 다 알고 계실 건데 대칭 중에서 원점 대칭 y는 x, y는 마이너스 x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점근선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우리 문제 풀 때 좀 이따가 제가 엄청 많이 얘기할 거거든요. 오늘 문제 풀 거 많은데
그때도 기울기가 1이면 무조건 요 두 개는 뭐예요? 마이너스 x를 대치는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이게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이런 것들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딱히 할 건 없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 몇 개 제가 풀어드릴 건데, 자, 652번 잠깐 봐볼까요? 자, y는 x분의 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프는 원점을 짓는다. 맞나요? 아닌가요? 안 지나죠, 원점. 원점 안 지납니다. x 값이 커질 때 y 값도 커진다. 맞나요? 틀리나요? 모르죠. 일단 아니, 위독해만 봐도 알죠? x 값 커질 때 y 값 어때요? 줄어들잖아요. 맞지? 2번은 아니다. 자, 3번 k가 0보다 클 때. 그럼 뭐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2, 4분면 지나나요? 안 지나나요? 안 지나죠. 그렇지. 자, 네 번째 k가 음수면은 3, 4분면을 지난다? 안 지나죠. 자, y는 원점에 대해서 위치가 이거 되게 중요하죠. 5번이 맞다. 그래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번에 653번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해보세요. 653번. 답변 안 오나요? 모고도 진짜 빡세네. 빡세. 자, 653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653번. 자, x가 0보다 크면 이것도 뭐예요? y는 마이너스 2x분의 5다. 그림을 그냥 대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냥 마이너스 이거를 헷갈리면은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맞죠? 조금 더 폭이 커진 유리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x가 0보다 크면 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x가 0보다 커. y 값은 작아지나요? 왜 아니냐면 x가 0보다 커. 이제 x 값이 커지면 y 값이 이거 맞는데? x가 0보다 크면 y 값은 작아진다. y 값이 컸잖아. y 값이 커지잖아요. 그렇지? 기억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x분의 5의 그래프는 그래프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요 분자에 절대값이 커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봐봐. 여기서 그냥 x분의 1을 한번 그려볼게요. x분의 1은 얘보다 어때요? 폭이 조금 더 좁겠죠. 이해되세요? 그치?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붙여버리면은 마이너스 x분의 1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얘보다 훨씬 더 좁게 된다. 그러니까 니은 맞는 거죠. 그치?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제 2, 3분면은 지난다. 지나죠? 맞지? 그래서 답은 느드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느드. 자, 이제 평행이동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시죠? 평행이동 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행이동 꼴은요, 요런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되게 얘기할 게 많은데. 자, 우리 지금까지 아까 y는 x분의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했었어요. 그렇지? 요번에는 요것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무리함수거든요. 유리함수거든요. 맞지? 이런 것도 유리함수입니다. 그럼 얘는요,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거는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y는 x분의 1이에요. 근데 요거를 평행이동 시킨 거죠. 맞나요? P,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지.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가 지금 요거 제가 그냥 이동의 중심이라고 할게요. 이동의 중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이제부터 평행이동할 때 다 점으로 바꿔서 평행이동할 거예요. 알겠죠? 그건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얘가 0,0이었잖아요. 그치? 그리고 얘가 P만큼 Q만큼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P만큼 Q만큼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어디를? 점을. 얘를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봐봐요. 얘 점근선하고 얘 점근선이지, 그치? 얘는 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죠? 그치? 그럼 얘는 P, Q만큼 이동을 한다고 치면은 자, P만큼 Q만큼 이동해서 여기다 딱 찍으면 P만큼 Q만큼 요렇게 점근선이 요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원래 요렇게 됐었는데 요렇게 되겠죠. 맞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야, 요게 막 넓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2, 3, 4분면을 지날 수도 있고 1, 2, 4분면을 지날 수도 있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파악해야 돼요? 0 넣었을 때 양수면은 1, 2, 4분면 지납니다. 알겠죠? 요거와 요거 이거 여기로 지나갈지 여기로 지나갈지는 자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봐야 돼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죠. 아까랑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자 정의역, 치역, 정의역, 치역 또 뭐 있더라? 점근선, 대칭, 점근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정의역은 뭡니까? P가 아닌 모든 실수겠죠. P가 아닌 모실. 치역은 그 Q가 아닌 모실. Y는 Q가 아닌 모실. 자 대칭은요? P, Q가 있겠죠. 맞죠? 정근선은 X는 P와 Y는 Q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까 요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었어. 그렇지? 얘는요? 뭐에 대칭이에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리는 없지. Y는 X는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대칭이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돼야 돼? 알고 있잖아요. 얘기 좀 해봐. 아니 이게 Y는 있었잖아. 얘도 P, Q만큼 이동하면 되죠. Y는 X 마이너스 P 플러스 Q와 직선은 나오겠지, 그렇지? 이건 뭐야? 여기겠죠. 이해되세요? 그렇지? 얘는 뭐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그렇지? 얘는 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뒤쪽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실래요? 뒤쪽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이제 뭐 쭉쭉쭉 여기가 나오고 직선 두 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직선 두 개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쭉 넘어가 보셔야 되긴 하는데 666번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직선 두 개만 준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에 대칭이냐? 그 직선 두 개가 나왔는데 그 직선이 뭐에 대해 대칭이냐? 라고 하면 봐요. 자,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뭐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P, Q 나오겠죠, 그렇지? 이거 두 개 연립하면 P, Q 나옵니다. 즉 뭐야? 이 두 직선이 나와버리면 두 직선을 연립하면 뭐가 돼요?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두 개 연립하면 점근선의 교점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대칭하는 두 점근선의 교점을 연립하면 점근선의 교점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지금 요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 점근선의 교점은 어디야? 즉 이동의 중심, 즉 점근선의 교점은 뭐야? P, Q겠죠?
이해되시죠? 그치? P, Q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문제 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55번 잠깐 봐볼게요. 너무 쉽죠? 655번. 655 보시면 y는 x-2분의 3 더하기 2가 있어요. 이걸 y는 x분의 a에 대해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y는 x분의 a에서 a는 뭐야? 무조건 3이죠, 그렇지? 무조건 3이에요. 이게 평행 이동에서 딱 맞아떨어지려면 위에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라는 건 n이 2라는 거고요, n이 2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렇지? 이거 세 개 다 더하시면 답은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저런 게 문제가 되죠. 657 저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거는 우리가 평행 이동을 어떻게 했고 이 그래프를 우리가 유추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맞죠? 요건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게 싹 가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지어볼게요. 유리식 중에서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 어떻게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직접 다 넣어가지고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그려야 돼? 좀 그래도 좀 깔끔하게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바보같이 바꿀 때가 많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이거 바꾸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얘를 막 이렇게 해. 나 이거 바꿀 줄 알아. 막 이렇게 하고 뒤 위에 4x 더하기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해주나요? 네. 맞죠? 그럼 나는 이거는 4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치? 여러분 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뭐 이거 완전 바티라는 거죠, 이런 거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봐봐요. 내가 요거에 대한 고찰을 조금 할게요. 이렇게 바꾸는 건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요거의 의미가 뭐야? 의미를 생각해봐. 의미. 4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눴다는 거거든요. 저거는. 그치? 자, 그럼 봐봐요. 이 4x 플러스 2라는 거는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얘는 위에 있는 얘는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치? 얘 몫은 무조건 뭐예요? 4지. 무조건 4죠. 맞죠? 괜찮나요?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6이죠. 그치? 그럼 잘 봐봐. 이건 우리가 이게 나눴다는 건데 그 몫이 무조건 뒤에 있는 4가 돼요. 맞죠? 나눴을 때, 얘가 나눴을 때 이게 이렇게 될 때 얘가 얘 나눠버리면은 요거가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맞나요? 또 마이너스 6이 남은 건 뭐가 돼요? 남은 나머지만 여기 위에 남게 되겠지. 요거 이해되십니까? 봐봐 다시 한번 이거를 잘 생각해봐.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4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요거 이해되시는 분?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봐봐.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x 플러스 1로 4x 플러스 1을 나눴을 때 몫이 4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럼 마찬가지야. 4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4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얘 처음에 자 바꿀 때 요거로 바꿔야 되잖아요. 자 앞에 요거분의 요거가 뒤에 붙여서 4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정리처럼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알라고 거 아니에요?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주세요. 요거 0 되는 값 넣어주세요. 바로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바티처럼 푸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주장이 되는 거. 그렇죠? 나머지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요거까지 설명은 안 드려도 되죠? 그렇지? 요거 다음에
이렇게만 바꾸시면 이게 깔끔하게 나온다. 즉, 요거의 의미는 요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몫이니까 요게 나머지고 요게 몫이다. 나머지가 여기 남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657번 있어요. 자, 풀어드릴게요. 657번. y는 x분의 3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이게 3이야. 이렇게 돼 있네요.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전개를 해야 되나? 뭐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 뭐 이렇게 되네요. 얘는 이것을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통분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요 위에 거 통분 한번 해볼까요? x 마이너스 2분의 5x 마이너스 10인데 3 더하면 5x 마이너스 7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 b가 5, c가 마이너스 7 나오게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자, 658번 한번 해보실까요? 네, 시작해보세요. 저 다 바꿔야 되겠죠? 658. 알았어? 좀 들어와. 네, 갔다 오세요. 공연, 왜 공연하고 있어?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평행 이동해서 일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기억.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와 x 마이너스 2가 있네요. 자, 어떻게 바꿉니까? 자, x 마이너스 2 놓고 뒤에 마이너스는 갖다 갖고 이 어깨가 넣어서 1 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x분의 1의 평행이동이 맞네요.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y는 x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4라고 돼 있으면 x 마이너스 2에 뒤에 마이너스를 갖다 갖고 2 넣어주면은 2. 요건 아니다. 맞지? 디귿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얘는 뒤에다가 2 받고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0개가 넣어주면 마이너스 1.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대칭 이동이 안 되잖아요. 디귿은 안 되는 겁니다. 자, 리을은요 4x 마이너스 3 n마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n마일 플러스 4 1이면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니은 기억 리을인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역과 치역자 이런 것들도 쭉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659와 660 한번 풀어보시죠. 네, 659와 660.
네, 당연하죠. 풀어보세요. 어렵습니다. 660은 좀 어려워요. 같이 한번 볼까요? 659 같이 봅시다. 저녁 뭐 먹을까? 네, 저녁 뭐 먹을까? 편하게. 순댓국? 저희 같이 하실래요? 뭐가 맛있지? 여기 뭐가 맛있어? 요즘 여기서 여기 오빠이 먹어봐지? 네. 아, 그 인스타에 많이 뜨던데. 봤어요? 오빠이 뜬거 봤어요? 네. 요즘 이제 너무나 하도 이게 점심에 피곤해 보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659. 자, x는 3이 아닌 실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요. 3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그랬으면은 정의역이 뭐고 치역이 뭐라는 거예요? 자, x에서 x로 현수인데 얘는 정의역이 x는 3 제곱은 다 되는 거고 얘는 치역이 3 제곱은 다 되는 거네요. 그럼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3,3이라는 거죠. 맞죠? 이런 거는 딱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x가 3이 아니면 정의역이 그럼 3은 딱 빠졌다는 거죠.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오케이? 자, x에서 x로 함수다 라고 했으면 점근선이 3,3인 거예요. 그럼 봐봐요. 얘를. 자, 요거를 어쨌든 변형을 하면 얘가 지금 뒤에 b가 붙고 마이너스 ab 플러스 2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뭐가 됐든 모르겠지만 요거 두 개는 뭐예요?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3이 돼야 되겠죠? 맞나요? 그럼 a하고 b가 3이 돼야 되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뭐야? a가 마삼이지? 마구죠? 마구. 답은 마구가 됩니다. 자, 660번 맞으신 분 없죠? 그렇지?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자, 요거 맞으세요. 요거 맞았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는 해볼만 해야 합니다. 알겠죠? 요게 점근선에서 x값, 요 1분의 b가 y값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바꿔버려도 상관없죠. 네. 쑥싹 하시면 되고 660번 같이 보겠습니다. 660번. 자, 660 보시면은 일단 그림이 x가 0에서 a까지예요. 그치? 자, 0에서 a까지고 얘 치역이 뭐 이렇게 샬라샬라 나와 있고 그 치역이 4분의 9부터 그 다음에 y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이죠. 그럼 처음 해야 될 건 뭐야? 무조건 그림이 보지.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잖아요. x 플러스 1분의 뒤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 받으면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양수니까 얘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맞나요? 거기서 자, x값이 0부터 a까지 그 말은 뭐냐? x가 0부터 즉 여기부터 a까지 a가 문제 어딘지 몰라. 여기가 a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치역이 요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은 4분의 A가 이 4분의 A인가요? 굳이 4분의 9가 뭐라는 거야? y 값이 제일 작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가 그럼 4분의 9가 되는 거죠. y 값이. 아 여기가 y 값이 4분의 9가 되는 거고 여기에 y 값이 뭐라는 거예요? y 값이 b라는 거겠죠. 맞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0 넣었을 때 3이니까 b는 뭐야? 3.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b는 3. 자 여기다가 a 넣으면은 a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2가 4분의 9이면 a는 3 이러시겠네요. 두 개 더하면 6입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해볼만하지? 자 유리함수와 그래프의 점자 이것도 이제 아까 개념을 기준으로 다 풀 수 있는 건데 662, 664 한번 풀어보실까요? 662, 664 다 푼 사람? 두 개? 다 풀었어요? 오. 벌써? 662는 자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664는요? 모두 2,3을 지날 때 이건 정근선이 2,3을 지난다는 거지. 아? 두 정근선이 모두 좀 2,3을 지날 때? 그럼 정근선이 그쯤 2,3이라는 거죠? 그렇지? A는 마이너스 2, B는 3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다음 13 쭉쭉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5번 봅시다. 666번. 자 이거의 그래프가 저번에 대칭일게요. 자 여기 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분명히 저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칭이라는 거는 몰라.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 여기 돼 있겠지. 뭐 두 개 대칭 직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얘 기울기는 무조건 뭐예요? 1.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기억하시죠? 자 근데 얘가 만약에 P, Q라면 여기에 P, Q를 평행 이동시켜주면 되고 요것도 P, Q를 평행 이동시켜주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는 무조건 뭐가 나와요? P, Q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죠? 맞지? 자 그러면 666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 지금 정근선의 교점만 물어봅시다. 정근선의 교점 몇입니까? y는 2x 플러스 1 그다음에 4x 마이너스 3이야. 자 어떻게 하라면서요? 요 부분에 요거라 그랬죠? 맞지? 요 부분에 요거야. 이 뒤에다가 박아줘. 요 부분에 요거 2 박아주고 아래쪽에다가는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마이너스 5. 그치? 자 그럼 정근선의 교점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1과 2일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2일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1을 y는 x 플러스 p에다가 넣어주고 요거와 여기에 너도 성립을 할 거고 여기에 너도 성립을 할 테니까 이 두 개를 다 넣었을 때 pq가 다 나오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아 그렇지. 자, 두 개를 다 넣어보시면 뭐가 나와요? y가 2야.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왜 졸리니? 왜 졸리니? 알아요? 몰라요? 전환기를 모르나요? 아 이거 좀 아니, 옛날 강사 시절 때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옛날에 그 패러디 모르나요? 굉장히 하나 그거 몰라? 깜짝 너희 졸리니? 이거 몰라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정치 잠이 와 지금. 아. 지금 피 때문에 안 보는구나. 자, 이렇게 되죠. 그렇지? 자, P는 뭐가 됩니까? 2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Q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알겠죠? 다음 몇이 됩니까? 1이 되겠네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괜찮다면 여러분들 5, 6, 7번도 한 번만 풀어보실까요? 6, 6, 7번? 네, 6, 6, 7번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바로 1이에요? 두 개 더하면 4 아니에요? 4야? 2분의 3이랑 2분의 5 아니에요? 3번. 잠깐만. 2분의 3하고 2분의 5. 4래 4. 그렇지? 집중 잘하고 있네. 어디 푸는 건지 모르는구나. 667번이요. 풀어봐요. 667번. 네. 볼게요. 긍정이 건 쫙 해야지. 15도 해야 돼. 숙제하면서도 이제 술술 끓이는 거 혼자 나오죠. 유리함수의 식지역인 건 뭐 너무 675, 676도 쭉쭉 해볼 수 있을 만한 일이라서. 자, 근데 여러분들, 자 672번은 잠깐 봐볼까요? 다른 것도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672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3분면을 지날 때 안 지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672번. 그러니까 3, 4분면을 지나야 됩니다. y는 x-7분의 5가 있는데 얘가 3, 4분면을 지나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3, 4분면을 지나려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p가 양수일 수도 있고요. 음수일 수도 있고 뭐 0일 수도 있죠. 전혀 몰라요. 0 이상일 수도 있고 음수보다 작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얘가 만약에 양수면 이렇게 되지 않겠니? 맞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P가 음수면요? P가 음수면 뒤로 가고 위로 가고 이건 상상면 무조건 지나겠네? 맞지? 근데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P가 음수면 무조건 가능해. 그치? 근데 P가 양수일 때는요? 무조건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지날 수 있어요. 맞나요? 얘가 이게 폭이 넓어가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냐? 무조건 0을 넣어야 돼. 요걸 fx라고 했을 때 fx에다가 0을 넣어보는 것이. 그럼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p분의 5 더하기 2가 있는데 이게 0보다 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3, 4분면 지나겠네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치?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 이게 음수면은 3, 4분면은 무조건 지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자, P가 음수일 때는 다 된다. 근데 지금 우리는 P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네. P가 음수. P가 음수면 잠깐만요. P가 음수. 음수면 선생님 무조건 지나요? 왜 최소값을 물어봤지 그러면? 마이너스 P분의 5 더하기 2가 아니라 잠깐만. 상상분면 무조건 지나잖아. 지나지 않도록이잖아요. 음수면 절대 대전이니까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네. 못 지나. 그럼 지나려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야지. 맞죠? 0보다 커야 안 지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p분의 5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안 돼요.
되지. 등호 들어가지. 미안해. 등호 들어가도 안 지나는 거니까. 맞죠?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얘는 계산해 보면은 P가 0보다 이상일 때니까 양수겠죠. 그렇죠? 계산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마이너스 붙여주는 순간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5분의 2분의 5보다 P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상이면 되겠다 이런 소리죠. 맞나요? 네. 2분의 5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P는 뭐야? 3이다. 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P의 최소값은 3이다. 자, 673번도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해봅시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를 무조건 친환경할 겁니다. 그렇죠? 1,2 써주시고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지나지 않는 건 3, 4분이야. 안 어렵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식수율이 너무 쉽습니다. 하나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고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풀 수 있거든요. 자,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보시면은 점근선이 여기가 마이너스 3고 여기가 2지 않겠습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네. 그 궁금한 게 2번이라는데 이거? 답이 잘못돼 있어. 답이 잘못돼 있어요? 답 잘못돼 있죠? 무조건 산성이면입니다 이건. 자, 요거는 675번 보시면 원점을 지나는 유리함수예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원점을 지날 거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y는 x 플러스 b분의 a 더하기 c잖아요. 맞죠? 자,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1,2가 무조건 정근선이겠네. 얘는 그러면 b가 x 플러스 1, c가 2, 그 다음에 a 이렇게 될 거고 원점 지나잖아요. 0,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안 어려워요. 이런 거 뭐 다음에 풀 수 있는 거죠. 연습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유형 8, 678, 680 그게 한번 풀어보세요. 과 680 풀어보세요. 678, 680.
나온 사람 두 개다. 아직 안 나왔죠? 해보세요. 두 개다. 아무 느낌 없었어? 좀 얘기 좀 해봐. 상황했지. 도착 먹었습니다. 자, 봅시다. 자, fx 자 일단은 678번 그냥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만 먼저 그려보시면 되겠죠. 1,3이네요. 1,3에다가 2가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건데 뭐 이거 몇 사분면 지난지 확인 좀 해봅시다. 0 넣었을 때 몇입니까? 1이죠. 그러면은 0 넣었을 때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맞지? 자 그럼 얘는 정의역은 1이 아닌 실수 전체 대한 지표 당연하죠. 정의역은 1은 제외죠. 치역은 3 아니죠. 맞습니다. 여기 1이고 3이면 3 제외하고 나머지다. 1 제외하고 나머지다. 자, y fx의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1,3이 나왔고요. fx의 그래프는 3, 4분을 지난다? 안 지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680번. 변형해야 되겠네요. 680이 1-x면 근데 얘들아 이런 거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가 막 x-1이었으면 상관없을 텐데 이렇게 돼 있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래쪽을 마이너스 묻혀버리고 위에다가 마이너스 옮겨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형님 뭐가 됩니까? x-1분의 마이너스 1을 갖다 받고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끝. 맞지? 그럼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줍니까? 1 넣었을 때 1, 마이너스 1이고 1, 마이너스 1이 여기 마이너스 1인데 0 넣었을 때 0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렇지. 자,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같죠. 왜? 자, 1, 어이? 아니죠. 정의역과 치역이 왜 같습니까? 자, 봐봐요. 얘 정의역은 뭔데요? x는 1이 아닌 모실. 이해되십니까? 자, 치역은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실. 두 개는 다르죠? 아닌 겁니다. 평행이동한 것이다. 마이너스 x분의 1에 대해서 평행이동한 것이다. 마이너스 x분의 1에 대해서 평행이동한 것이다. 맞죠? 마이너스 x분의 1에 대해서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해되십니까? 니은 맞죠? 자, 제2상품은 지나지 않는다. 안 지나죠. 네, 디귿도 맞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의 위치가 있는데, 자,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진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만 직선의 위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자. 직선의 위치라는 게. 자, 우리가 유리함수를 풀다 보면은 직선과의 관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직선과의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직선이 나오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요. 자, 무조건 정점부터 찍어주는 겁니다. 정점. 정점이 뭐냐?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요 직선의 정점이 몇이에요? 무조건 1,3이지. 왜? 정해진 점, 즉 무조건 지나는 점은 1,3이니까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정점부터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자, 684 제가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684. 이 정점을 찍어주지 않으면 절대 풀 수가 없다. y는 x분의 3 마이너스 1이면 그림이 0,4인가?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자,
자, 근데 얘가 y는 mx 플러스 3과의 관계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치? 근데 mx 플러스 3이라는 건 0 넣었을 때 3을 무조건 지는다잖아요. 맞지? 얘 0,3을 무조건 지난단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0,3에서 무조건 지나고 m의 값의 기울기에 따라서 막 이렇게 변할 거라고요. 괜찮죠? 그러면 이거가 만나지 않도록 하려면 m은 어떻게 돼야 돼요? m이 기울기잖아요. 이렇게 돼도 안 만나겠죠, 그렇지? 자, m이 0일 때도 안 만납니다. 근데 0보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만나져 버리게 되겠죠? 괜찮니? 자, 그 기울기는 뭐야? m은 0보다 이하여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지? m이 0일 때 딱 안 만나고요. 조금이라도 틀어져 버리면 만나게 돼 버리니까 0보다는 기울기가 잠깐만. 야. 나 뭔 소리 하는 거야? 0보다 이상이어야지. 여기 0보다 큰 거잖아요. 기울기가. 자, 음수일 때 만나는 거죠. 기울기 음수일 때 만나는 거야. 0일 때 안 만나죠? 양수일 때다 만나잖아. 안 만나잖아. 그치? 뭐라고? 만나지 않도록. 그치? 만나지 않으려면 기울기가 0부터 양양양 다들 상관없겠죠. 그쵸? 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x 2일 텐데 아예 반대되면 뭔 소리야? 이거 그림 잘못했다고? x분의 3x 마이너스 1 x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x. 잠깐만, y는 3x. 3. 예? 3x 마이너스 1을 변형했는데 왼쪽에 나오냐? 맞죠? 맞지 않아? 맞는데? 맞잖아. 씨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씨야. 야, 그 mx 플러스에 이게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답 이거잖아. 맞아요. 맞지? 자꾸 왜 자꾸 전화? 야, 못 믿냐? 야, 내가 그랬지, 씨발. 야, 너희가 못 믿냐? 씨. 야, 믿어. 응? 6파스 아까 맞죠? 무사리야, 씨. 야, 이거 집에서 나 풀어보고 왔는데 자꾸 뭐 하는 거 자꾸 나. 6파스하면 그러면 답이 m은 0 이상이다가 맞죠? 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막 한 배씩부터 때려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난 이거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니까 한 배씩 때릴래. 미친 짓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동향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요번엔 686 한번 해보실까요? 네, 686 한번 해보시죠. 자, 86. 자, 같이 보실까요? 자, 얘가 마이너스 얘를 바꿔보면 x 플러스 1에 이게 3이잖아요. 3이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렇죠? 자, 마이너스 1, 3에
이렇게 그림 그려지고 얘가 또 마이너스 8이면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음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얘도 폭이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맞니? 자 이렇게 될 건데 mx-1이라는 건 뭐예요? 1,0을 무조건 지나는 거잖아요. 3 여기 있고 1,0이면 여기 좌표 한번 파악 좀 해볼까요? 여기 좌표? 얘는 좌표가 y 값이 0일 때 몇이니? 분수 나오죠? 몇이야? 4분의 계산하자. 3분의 5 같은데. 3분의 5야? 아, 여기 3분의 5야? 자, 그럼 1,0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 여 앞에 있진 않겠지. 자, 그럼 1,0가 만나도록 해야 돼요. 자, 만나려면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만날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야 만날까요? 자, 제일 중요한 건 기준점이에요. 자, 여기 기준으로 만나려면 일단 이렇게 접하긴 해야 돼. 이 접할 때가 기준이겠지, 그렇지? 자, 요거보다 작아도 다 만날 겁니다. 괜찮죠? 자, 두두두두두 이게 만나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또 안 만나고 이게 좀 더 커져버려서 이렇게 되면 또 안 만날 거고 그러다가 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딱 접할 때 이때 또 만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즉 뭐야? 일단 얘하고 판별식을 써주셔야 되겠네. 괜찮나요? 다시 한번 봐봐. 야, 요거보다 작아도 만날 거야. 자, 요거보다 작아도 만날 거야. 작아도 만나다가 또 얘가 요거보다 커져도 안 만나다가 딱 접하는 순간까지 만나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판별식을 때려줘야 되겠네요.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자,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얘와 m x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곱해봅시다. m x 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해주니까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m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마이너스 m은 0이에요. 그치? 자, 판별식 써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럼 얘는 계산을 해보면 9 마이너스 20m 플러스 4m 제곱이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요. 4m 제곱이면 2, 2와 9, 1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맞나요? 그치? 그럼 얘는 2분의 9와 2분의 1이 되겠네. 2분의 9와 2분의 1이 돼요. 자, 그럼 얘가 2분의 1이에요. 얘가 2분의 9가 되겠다 이런 소리예요. 맞나요? 자, 그럼 만나려면 범위를 적으라고 했죠.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2분의 9의 최소값, 자연수 m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자, 2분의 1보다 작으면 만나긴 하겠지만 이건 자연수는 안 나오죠. 맞니?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부터 2분의 9까지는 안 만나요. 또 이거 이해되나요? 여기 사이에 있으면 안 만나지. 자, 다만 2분의 9부터 만나게 되겠죠. 2분의 9보다 계속 커져도 만나게 되겠지. 자, 그럼 4.5보다 큰 자연수는 몇이에요? 5가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풀어가야 돼요. 자, 항상 성립한다. 688 이런 것도 어렵죠. 자, 688은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자, 봐보세요. 이거는 이제 뭐냐 질문이 존나 나와버리기 때문에 자, 688도 제가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봐봐요. 얘는 일단은 가운데 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립니다. 1,3이거든요. 1,3에 1 넣었을 때 4기 때문에 1,3에 점근선이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3보다 크고 5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는 안 그려도 돼요.
여기가 x가 3이고 여기가 x가 5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해주겠다 이런 소리예요. 괜찮나요? 그치? x가 3부터 5까지만 쓸 거니까. 자, 근데 요게 뭔 소리야? 뭐 요거랑 똑같으니까 쓰. 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일단 a-b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이거는 뭐와 동의할까요? a-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 뭐와 동의할까요? a가 최대일 때와 b가 최소일 때가 곧 a 빼기 b의 최대일 때예요. 맞죠? 즉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이 두 개는 뭡니까? 둘 다 직선일 거 아닙니까? 그죠? 직선이에요. 직선인데 무슨 직선입니까? 0,3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들이지. 맞니? 오케이. 자, 그럼 이 두 개 직선을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임의로 그려볼게. 그럼 잘 봐봐요. bx 플러스 3 얘가 이렇게 돼도 가능은 해요. 이렇게 돼도 어떤 값 넣었을 때 b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a가 이렇게 돼 있어. 요 그래프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값을 넣어버리면 얘보다는 얘가 더 클 거고 얘보다는 얘가 더 클 거고 얘보다는 얘가 더 크겠지. 요거 이해 가시는 분?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내가 예시로 그린 거야 그림을. 조금 더 집어넣을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3부터 5까지 해서 내가 어떤 값을 넣었어? 요거는 여기다가 어떤 값 넣은 것보다 여기다 어떤 값 넣은 게 더 클 거 아니에요. 또 얘는 뭐야? 여기다 어떤 값 넣었을 때 얘니까 얘가 얘보다 클 거 아니야. 이것도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괜찮나요? 요거.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A의 최대일 때야. A가 이것보다는 이렇게 돼도 딱 여기를 만나도 A가 딱 정확하게 여기를 만나도 이건 성립을 한단 말이야. 괜찮나요? 자, 또 얘가 여기를 딱 만나면 어때요? B가 최소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도 넣었을 때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큰 거가 가능하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얘가 요거보다 작아져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돼 버리면 야, 봐봐. 얘가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떤 거 넣었을 때 얘가 더 커 버리게 되잖아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치? 그러니까 A의 최대는 여기 지날 때, B의 최대는 여기 지날 때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치? 장난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여기는 몇이야? 3, 몇이에요? 여기는 3,5가 될 거고요. 여기는 몇이야? 5 넣었을 때 4네. 5,4가 되겠지. 맞나요? 그럼 5,4를 여기다 넣으면은 A는 5분의 1. 맞죠? B는요. 3,5를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3B 플러스 3은 5니까 3분의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계산해보면 분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분수가 나오네 진짜. 그러면은 A-B의 최대 5분의 1 빼기 3분의 2인가요? 네. 다 몇이에요? 마이너스 15분의 7. 네, 마이너스 15분의 7이 됩니다.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요거 우리 689번하고 689번은 풀어볼까요? 네, 지금 좀 졸린데 689번 한번 풀어봅시다. 모고 문제거든요.
있고 그 689하고 모의고사 1번이 겹쳐가지고 요거 풀면 모의고사는 안 풀어내요. 707번하고 문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풀어도 된다. 문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요? 일단은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돼 있네요. 삼각형이고. 야, 뭐야? 자, PQ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울기가 1일 때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자기 짝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만약에 기울기가 1일 때는 얘와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점이라고 했지. 맞나요? 자, 요것도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거를 위로 평행 이동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요 두 개는 어떤 점일까요? 그렇지. 무조건 y는 x에 대해서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도 뭐예요? y는 x에서 당연히 대칭점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깔고 가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이제 요 핑크색 요거의 넓이가 몇이래? 14래. 그렇지. 그럼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요거 두 개도 대칭일 거야 무조건. 알았니? 왜? 여기가 x 값이 6이고 여기도 x 값이 6이거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다.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요 삼각형 전체 넓이는 몇일까요? 그쵸, 18이겠지. 자, 18인데 여기가 14고 그럼 여기 빈칸은 4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두 개는 무조건 똑같이 대칭이기 때문에 2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럼 여기 6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가 2네요. 그럼 높이는 몇이에요?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렇지? 높이가 3분의 2. 자, 높이가 3분의 2면 여기 x 값은 여기 3분의 2면 되니까 3분의 18이야? 3분의 16 아니에요? 16이죠. 3분의 16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요게 요 유리함 수의 12 y는 x분의 k잖아요. 맞지? 맞나요? 그렇지. 그럼 3분의 16하고 3분의 1을 여기다 넣어주면 16분의 3k가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k는 9분의 32.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거는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대각선 곱하기. 그렇게 해보시면 나쁘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약간의 유리함수에 대한 고찰을 조금 해볼 겁니다. 고찰. 제가 여기서 여기 지금 문제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 역함수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역함수 제외하고 이거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들? 몇 번이? 이거는 그냥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잠깐 봐보세요. 자, 봐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사각형이나 삼각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사각형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각형이 주로 나오는데 약간 심화적인 내용입니다. 요렇게 넓이, 요렇게 넓이, 요렇게 넓이, 이렇게 쭉 이게 나와 있어. 제가 여기다가 요거는 지우자. 여기 넓이를 제가 색칠할 거거든요. 여기 넓이를 색칠하겠습니다. 여기 넓이를 색칠할게요. 여기를 제가 A라고 하고요. 여기를 제가 B라고 하고요. 여기를 제가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넓이의 대소 비교를 한번 구해보실까요? 네,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뭐가 될 겁니까? A, 그 다음에는요? C, C, 오케이. 그 다음에 B. 그렇죠. 여러분 눈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 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B랑 C 같은 말이에요. A는 그렇죠. A가 제일 크고요. B와 C는 어때요? 같습니다. 왜 같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지. 대칭인 것도 맞는데, 자 일단은 내가 얘 합수를 요거를 x분의 k라고 유기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잘 봐요. 얘하고 이렇게 한 거하고 두 개 넓이 차이가 있을까요? 넓이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직접 해보면 되죠. 내가 여기에 길이를 내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넓이는 몇이 될 거예요? a분의 k가 되겠죠. 맞나요? 자, 두 개 곱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의 넓이는 무조건 k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넓이를 여기 길이 b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b분의 k가 됩니다. 그럼 두 개 곱하면 똑같이 k가 되겠죠. 즉, 여기서 어떻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든 무조건 넓이는 k가 돼요. 알겠니?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똑같을 텐데 공통적인 부분 여기가 똑같이 빼졌으면 당연히 똑같겠죠, 두 개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리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봐봐요. 문제에서 요건 약간 꿀팁이긴 한데,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사줄평균, 기하평균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692번도 그렇고 691번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691번은 자, 원본 풀이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지금 사각형이라죠. 사각형이. 여기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때 저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래요.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물론 얘는 여기서 예를 들어 얘가 3이라고 해봐. 3이라고 해봐. 그럼 이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뭐냐면 a 더하기 a분의 3 곱하기 2가 둘레잖아요. 맞죠? 이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맞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예요? 최소값은 곱해서 3이 되겠죠. 그렇지? 4루트 3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요거 봐보자. 근데 요거는요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1인데 그럼 여기를 a라고 놓고 a 플러스 1로 놓고 머리가 좀 아프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인가요? 그치.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원본 풀이법은 이거야. 원본 풀이법도 알고는 있어요. 1이야.
그럼 여기가 A라고 여기 길을 A라고 놓는 거죠. 길은 A고 여기는 A 플러스 1을 놔서 여기다 높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지. 맞나요? 근데 얘는 어차피 얘를 평행이동 한다고 해가지고 요거의 둘레가 바뀌진 않아요. 맞나요? 그럼 이 평행이동은 어떻게 시킬 건데요? 그냥 야 얘가 지금 y는 x-1분의 2 더하기 2잖아요. 그치? 근데 요거에서의 둘레와 요거가 1,2를 그냥 날려버리면 y는 x분의 1이 되는데 얘가 여기로 그냥 평행이동한 거일 뿐 아닐까요? 맞죠? 그럼 이 두 개 둘레 차이가 있나요? 없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그냥 둘레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거의 둘레는 a 더하기 a분의 2의 2배가 둘레가 되고요. 이 둘레의 최소값은 2루트 2가 됩니다. 그럼 답은 몇이에요? 4루트 2가 되는 거죠. 유남생인가요?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692번도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건 살짝 어려웠죠. 쉬세요. 안에서 떠들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떠드세요.